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사천, 폴란드에 수출될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오, 천무"라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옐츠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트럭으로 시스템은 폴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2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 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호마르 288대가 오는 9월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냈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단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이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군은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B그룹에서 제조한 폴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인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 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세대의 옐츠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공장에서 옐츠 전술트럭 세대의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차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타는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의 전술 탄도미사일 KTS-SM-2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에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2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2로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라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의 KTS-SM-2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호마르 K는 KTS-SM-2를 쏠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2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2를 장착하게 되면 벨라루스 민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ADD는 대함 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2에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함 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2를 대량으로 도입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갈아치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2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장 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2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2발이 탑재돼 동시에 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2가 사거리 290km,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에이테킴스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S-SM-2는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PICM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애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체제 MTCR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에이테킴스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2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의 에이테킴스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에이테킴스와 같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2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2는 에이테킴스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군은 KTS-SM-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2가 도입되면 사거리 300km의 MLRS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하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 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됐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km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음과 함께 상승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에 막이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포탄이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등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